안녕하십니까. 예, 최강록입니다. 예. 오늘 만들 요리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기본은 이제 계란찜인데 이제 계란찜을 먹다 보니까 면이 나옵니다. 면이. 계란찜이랑 우동이랑 같이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만드시면 좋을 요리. 우동면이 들어간 계란찜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요리인데요. 하나도 안 팔렸지만 그냥 나 혼자 괜찮아서 만들었던 톳 주먹밥. 제가 예전에 반찬 가게를 했었는데요. 그 반찬 가게 메뉴 중에 하나였던 이제 톳조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팔렸어요. 그래서 결국 집에 가면서 맨날 톳이랑 밥이랑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요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맛있었습니다. 네. 계란찜 재료는 이렇게 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시판하는 면하고 액상 스프가 있는데요. 그 육수 낼 시간은 없고 우동이랑 또 계란찜이랑 같이 드시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뒤에 설명서를 보시면은 스프 하나당 물을 몇 cc를 넣으시오 라고 반드시 써 있으니까요.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비율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2개 넣었으니까 물을 이제 640cc 넣을게요. 하나. 요게 하나에 250cc입니다. 2개 500cc 640이죠. 제가 수학을 못했어요. 저는 언어 영역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은 잘 못합니다. 이렇게 국물을 준비해 주시고 재료 밑손질 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은 밑둥 자르시고 이렇게 칼집을 넣으시는 이유는 최대한 드시는 분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보통 할아버지나 애들을 생각하면서 요리를 많이 합니다. 최대한 드시기 편하게 부드럽게 하는 요리를 좋아합니다. 표고는 1인분이니까 오늘 하나를 4등분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새우를 넣을 건데요. 새우 내장 제거하는 법은 다들 아시죠? 이렇게 잡으시고 두 번째 마디에 좀 깊숙하게 찔러 넣어서 잡고 빼면은 내장이 딸려 나옵니다. 새우를 그냥 끓는 물에 넣어서 데치셔도 되는데 오늘 이제 새우를 모양을 내 가지고 이렇게 담을 거예요. 새우에 꼬치를 끼워서 이렇게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데치겠습니다. 꼬리 쪽에서 끼우셔도 되고 그 머리 쪽에서 끼우셔도 돼요. 꼬리까지 깊게 이렇게 찔러 넣으면 꼬리가 펴져요. 아파서.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새우를 데칩니다.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새우라면 한 끓는 물에서 3분 정도면 충분히 익으니까요. 계속 삶으면 새우가 또 뻑뻑해지니까 이 정도면 익은 것. 건지시면 됩니다. 쪽파. 파는 촉촉촉 써시면 됩니다. 예. 부트캠프 이런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써셔도 됩니다. 예. 엄마가 떨어뜨릴 일은 없으니까. 어차피 계란찜 속에 넣어서 다시 익히기 때문에 아주 푹 삶으실 필요는 없어요. 살짝 데친다는 느낌으로 계란을 이제 풀어서 아까 만들어 놓은 우동 국물하고 섞겠습니다. 계란을 까실 때는 조금 이렇게 그릇을 2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계란 요리에는 이제 계란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상한 게 하나가 들어가면 요리 전체를 망치기 때문에 계란은 하나씩 까서 확인하고 넣는 게 좋습니다. 안 상했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요. 이것도 안 상했고 계란 3개
계란찜 하실 때는 이렇게 거품기로 너무 많이 치시면은 나중에 찔 때 모양이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평평하게 쪄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섞일 정도만 하신 다음에 젓가락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젓가락을 세우신 다음에 자르듯이 몇 번만 저어주시면 돼요. 계란 3개에 우동 국물 600cc 넣으시면 되겠어요. 네, 250, 500 하고 100cc. 요 지금 흘려서 들어간 게 20cc 될 겁니다. 80cc 넣으면 100cc. 보통 이제 계란 한 개를 까면 50c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3개를 넣었으니까 150cc. 국물은 600cc. 그러니까 국물과 계란의 비율은 지금 4대 1이 됩니다. 3대 1 정도 되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단단하면서 그렇게 딱딱하지 않은 그 계란찜이 되고요. 이렇게 4대 1로 섞으시면은 국물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계란찜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면이 풀어질 정도만 이렇게 익혀주시면 돼요. 네, 면 건지겠습니다. 식히실 때 얼음물이 좋습니다. 그 중심부까지 확실하게 식히시는 게 좋아요. 우동면. 비 온 날에 가끔 이런 날이 있어요. 우동도 먹고 싶고 부들부들한 계란찜도 먹고 싶고 그런 날이 있으실 거예요. 네. 있으셔야 합니다. 네. 있으셔야지 해 드시죠. 네. 계란물을 넣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혼자 배는 고프고 주머니에 500엔이 있는데 우동도 먹고 싶고 뭐 요리 같은 거 하나 먹고 싶은데 뭘 먹을까 하다가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죽을 만치 맛있진 않았어요. 계란물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 랩은 보시면 뒤에 설명서에 써 있어요. 그 110도까지 견딘다. FDA 승격 난 겁니다, 이거. 처음에 이제 찜통에 넣으신 다음에 강한 불로 이제 찌기 시작합니다. 강한 불로 안 찌고 약한 불에서 찌게 되면 이제 쪄지는 동안에 이제 계란물이랑 육수랑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강불로 재빠르게 굳히는 겁니다. 표면을 굳힌 다음에 불을 약하게 해서 중심부까지 천천히 익히면 부드러운 계란찜이 되는 겁니다. 강불에 3분 정도 불을 그대로 줄이신 다음에 9분. 총 시간은 쪄지는 시간 12분에서 15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계란찜을 꺼내겠습니다. 네, 우동 국물이랑 섞었기 때문에 이제 색깔은 그 간장 색깔을 많이 띠고 있죠. 아, 이게 익었나 안 익었나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이런 대나무 꼬치로 요 중심부를 찔러서 딱 뺐을 때 투명한 국물이 쏙 올라오면 완전히 익은 겁니다. 이건 약간 믿으셔야 돼요. 예. 우동이 들어간 계란찜 완성입니다. 자, 다음 요리는 톳 주먹밥입니다. 예. 톳은 생톳보다는 이제 건톳을 불려서 조리해 드시는 게 훨씬 영양 성분과 맛을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 최소 30분 정도 불려두시면 원상태로 이렇게 많이 돌아옵니다. 해초류이기 때문에 잔 새우나 불순물들이 막 끼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씻어주신다는 생각으로 물을 듬뿍 받아가지고 헹구면서 씻으시면 돼요. 씻으신 다음에
쇠에 받치셔서 톳이 좀 이제 길고 크니까 이제 몇 번 나물처럼 이렇게 길게 드시는 거 좋아하시면 뭐 그렇게 많이 다지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먹밥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오늘은 썰겠습니다. 톳만 사용해서 조리를 하게 되면 담백한 맛이 강하기 때문에 톳에다가 이제 동물성 재료를 집어넣을 겁니다. 너무 이렇게 튀지도 않고 제일 무난한 재료로 이제 닭고기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닭다리 살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껍질까지 살에 딱 붙은 상태로 깨끗하게 자르실 수 있죠. 오늘 이제 톳을 조리겠습니다. 까놀라유를 두르고 팬이 가열이 되면 닭고기를 넣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요리를 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처음에는 많이 했는데 점점 막 실패할수록 안 했던 것 같아요. 자꾸 주눅이 들어요. 혼자만 자꾸 해먹고 하다 보니까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먹는 거. 닭고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하얗게 이제 어느 정도 볶아지면 유부, 당근, 방송 끝나고 이제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생선찜이 한번 드시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맨 처음 했던 그 생선찜. 근데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맛은 그런 긴장감 속에서 만들어야지만 나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방문을 닫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걸어 잠그시고. 그날 밥을 못 먹었어요. 톳 넣겠습니다. 이렇게 톳을 볶으면 이제 해초 특유의 냄새가 이제 올라옵니다. 그 냄새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육수를 넣습니다. 가정에서 뽑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고요. 10분 만에 제일 좋은 육수만 뽑을 수 있죠. 네. 육수는 이 정도 양이면 이제 1600cc 정도 들어가는데요. 아주 자작할 때까지 졸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요리는 단점이 가스비가 많이 나와요. 네. 하루에 이게 2,500원씩 한 팩 파는데 가스비가 3,000원씩 나오니까 힘든 요리죠, 안 팔리면. 설탕을 다 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탕을 총 120cc 넣었어요. 가스비도 가스비지만 설탕값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마음이 약해. 가격을 못 올려. 국물이 이 정도로 줄어들면은 이제 결정하시면 됩니다. 난 국물까지 더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국물을 좀 넉넉하게 남긴 상태에서 조리는 걸 그만두시면 되고요. 좀 더 바짝 졸여서 톳만 이렇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졸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밥에다가 톳에 국물을 살짝 넣어야 되니까 이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주먹밥을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이 상당히 걸렸는데 밥까지 지어서 하려고 그러면 이제 기다리시는 분이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즉석밥입니다. 여기에 이제 취향에 맞게 졸인 톳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제 국물까지 다 넣지 마시고 처음에 재료를 섞으실 때는 재료 먼저, 나중에 국물을 넣어주시면 이제 밥의 되기를 정할 수 있죠. 재료는 이 정도 넣고, 밥을 섞을 때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비비지 마시고 이제 국자를 세워서 이제 밥을 이제 풀어 헤친다는 느낌으로 이 상태로 주먹밥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마다 데워서 프라이팬에 그 양 겉면만 이제 바삭하게 이렇게 지져서 구워서 주먹밥을 드셔도 맛있어요. 이 밥을 식혀야 되는데 이렇게 식힌 건 처음이에요. 밥이 너무 뜨거우면 이제 일단 쥐기도 힘들고 또 밥이 잘 안 뭉쳐져요. 그래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삼각형으로 만드는 요령입니다. 위에 덮는 손을 삼각형으로 만들어주면 삼각김밥이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손은 평평하게 쥐고 위에 삼각형으로 덮어서 돌리세요. 돌리고 돌리고 돌리면 어느새 삼각형이 됩니다. 됐죠? 안 됐네? 너무 꽉 찌면 먹을 때 식감이 좋지 않아요. 얼추 삼각형이죠? 요 정도면 됩니다. 가정에서 하실 때. 여기 이제 김을 붙이겠습니다. 김은 양면이 있어요. 그 꺼끌꺼끌한 부분이 있고 맨들맨들하고 광이 나는 부분인데, 광이 나는 부분이 겉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꺼끌꺼끌한 부분을 밑에 놓고 주먹밥을 얹고 접고 접고 옷이 입혀졌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끝. 그러면 김을 이렇게 들고 드시면 돼요. 어설프죠? 자, 이렇게 슬픈 기억의 톳 주먹밥 완성입니다.